네, 이번 시간에는 예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참고한 자료는 여기 보시는 이 자료를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 방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좋은 샘플 자료를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네. 그쵸.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 굉장히 좋은 블로그죠. 이런 블로그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을.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코드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드 설명을 이제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차트를 그리려고 합니다. 왼쪽 기존에 있는 차트에서는 이게 마지막 이제 이걸 보고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Y축에 보면은 Y축은 약간 그냥 표시가 잘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X축 같은 경우에도 내용 자체가 뭐 약간 플레이음은 사실 아니에요. 약어가 살짝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듬는 코드를 좀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 그림, 보시는 그림의 왼쪽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강조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왼쪽처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작성하려고 하면은, 사실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코드가 좀 많이 깁니다. 좀 상당히 많이 긴데, 이 코드를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쓸 수는 없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만 하면서, 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총 여덟 가지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총 여덟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총 여덟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라이브러리를 잠깐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봤던 건데 여기 보면은 이 티커라고 하는 그 모듈이 있어요. 여기 안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축에 있는 그 눈금 있죠. 그 축에 있는 눈금을 좀 제어하는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3단계에서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를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시각화 객체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해야죠. 그래서 시각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차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형태의 큰 형태는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메이저 포매터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Y축에 있는 레이블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달러 표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달러 표시가 되어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막대글에 표시된 값은 평균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일치를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여기 있는 옵션이랑 좀 차이점이죠.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Y축이 별도로 정의된 건 없어요. 네, 그죠? 근데 그러나 저는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메이저 포매터라는 사용자 정의에서 만들었으면 이거를 이제 객체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포매터 써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었으면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었으면은 이 포매터를 하나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실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트를 이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기본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러바 같은 경우는 실행 구간을 표시한다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투명도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시각화 이제 코드는 작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 막대 스타일링을 주고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하나 뭐 만들어졌죠? 네, 네, 그래프가 지금 텍스트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각 요일별로 평균 총 요금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총 요금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요금을 가진 요일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자동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평균도 이제 구해야 되니까 평균 값도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AX라는 객체 있죠. 여기 패치스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설정을 하면은 이 P 값이 돌아요. 하나씩 하나씩 차트가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P 있죠. 이 P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각각의 개별적인 막대 그래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구 조건문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평균 값을 가진 막대에 대해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P가 돌죠, 그죠? 그러면은 총 4개의 데이터가, 4개의 막대가 이제 돌아가면서 각각의 막대에다가 개별적인 값을 적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디폴트가 있는데 만약에 가장 높은 평균이랑 그 다음에 하이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이트를 빼낼 수가 있거든요. 이 각각 P 값에 그러면 각각의 P 값의 이제 하이트가 달라져요.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그럼 이런 식으로 값이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에 이제 색상을 추가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핵심 코드예요. 네, 이게 핵심 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 서브 플러스 또 이제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브 플러스의 제목, 뭐 범위, 그 다음에 스파이스, 그 다음에 Y축 우리 설정했던 이런 포매터들, 레이블,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죠. 네, 그러면은 스파이스의 이게 탑 이렇게 보시면 셋 비저블이라는 얘기는 이제 폴스라는 얘기 설정하지 않는다. 그냥 쉽게 말하면 어, 그 원래 이제 스파이스 영역을 제거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 포지션은 뭐냐면 이거 추구에 살짝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메이저, 그다음에 마이너, 로케이터, 포매터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Y축의 레이블을 설정 이거는 뭐 그냥 추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드 Y축의 그리드 같은 것도 추가를 해줘요. 네.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X축에 대한 레이블 그 다음에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틱 라벨스를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뭐냐면 네, 아까 가장 높은 그 날짜를 지정을 찾았잖아요. 가장 평균값이 높은 거를. 그러면 만약에 그 해당되는 그 텍스트는 또 이렇게 다크레드 방식으로 세팅을 해준다라고 설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 실행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형태의 옵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파이스를 레프트로 포워드를 해준다는 얘기는 원래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옆으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원래는 디폴트는 회색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색상을 주고 테두리도 약간 검은색 계열을 추가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썬데이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각 일종의 하나하나씩 옵션들이 디테일하게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단계와 6단계는 일종의 옵션을 추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하나 더 기본적인 차트를 우리가 그리는 거죠. 자, 기본적인 차트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각의 텍스트들을 이렇게 또 올려서 작성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이 패치스라는 이 메서드예요. 이 패치스라는 이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각각의 개별적인 객지에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이제 빼어서 이제 출력을 해주고 업그레이드 해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패치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이 P라는 것의 타입을 좀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그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렉탱글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막대 그래프를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매플러 라이브러리는 참조할 때 렉탱글을 클래스로 정의해서 참조한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약간 코드는 굉장히 깁니다. 코드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뭐 하나하나씩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챗GPT 같은 것들 사용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코드에 대한 설명 아니면 공식 문서 이 두 가지를 겸용을 해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본격적으로 또 새로운 라이브러리 플러틀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